자, 두 번째, 우리가 노동운동, 노동조합을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또 생각해 주게 하는 이론가는 미국의 진보적 정치학자인 샤츠 슈나이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츠 슈나이더라는 미국의 정치학자는 갈등의 이론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학자는 정당과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임을 정치학적으로 설명한 정치학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체제라는 신념을 가지고 말년까지 연구하고 실천했던 정치학자입니다. 본인의 연구가 잘 안 풀릴 때는 도시 외곽에 있는 부둣가에 나가서 항만 노동자들하고 맥주 마시며 어울리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다듬었던 그런 특이한 이력이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샤츠 슈나이더에 따르면 샤츠 슈나이더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질은 사회적 갈등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화하고 공적인 장으로 갈등을 올리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앞서 알버트 허시먼은 보이스를 제도화한 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면 샤츠 슈나이더는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 그 갈등을 공론장에 올리는 구조, 이 통로를 가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샤츠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에서는 정치는 갈등의 조직화라고 정의하고 정치란 갈등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을 공적 의제로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갈등이 곧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노동운동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왜 사회의 갈등을 만드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샤츠 슈나이더의 이론을 가져오게 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그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샤츠 슈나이더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무엇이냐? 갈등의 매개자 그리고 갈등의 조직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샤츠 슈나이더의 갈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현대 민주주의 안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어떤 갈등, 이 갈등을 제도정치의 장으로 올려놓는, 그 갈등을 제도정치에서 다루는, 공론장에서 다루는 어떤 이걸로 의제로 올려놓는 갈등의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샤츠 슈나이더는 정치의 본질이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갈등의 선택적 조직화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안에서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서로의 이익을 경쟁하면서 조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샤츠 슈나이더는 그렇게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경쟁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엘리트 정치로 흐를 수 있다. 시민 집단이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싸움을 일으켜야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바로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조직이 정당과 노동조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노동조합은 사적 갈등을 공적 의제로 전환시키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통로이자 결사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갈등을 공적 의제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샤츠 슈나이더의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무기력한 다수로 있을 뿐이지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적 어떤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샤츠 슈나이더의 이 책의 제목이 절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동조합은 단순히 갈등의 통로가 아니라 갈등을 직접 조직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조직하고 노동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계급 갈등을 정치적 의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투쟁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심화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하는 이런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샤츠 슈나이더의 갈등 이론은 민주주의를 합의의 질서가 아니라 조직된 집단들이 갈등하는 그런 질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제도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적 불만을 공적 의제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정치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노동조합이 다시 노동운동이 다시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재활성화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신 이제 학자들인데요. 21세기의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고민할 때 좀 많은 단초를 줄 수 있는 학자들입니다. 202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런 에스머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두 학자는 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아이디어는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보통은 국가와 자유를 대립관계로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그것을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쟁취한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런 에스모 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은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자유가 단순히 국가를 약화시킨다고 자유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개념은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적절하게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출 때 번영의 길이 있다. 공동체가 발전하고 번영한다. 그런데 그 좁은 길, 그 번영의 길은 좁은 회랑, 아주 좁다는 겁니다. 강한 국가로 쉽게 흐를 수 있고 사회만 너무 강해지고 국가가 약해지면 또 무질서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런 에스머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의 이론에 따르면 강한 사회가 강하다는 것이 그럼 이 사회에는 다양한 조직들, 결사체들이 사회를 강하게 만드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뭐냐? 바로 노동조합,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경쟁하는 사회의 대표 선수가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 강한 사회를 통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더 강해지고 있는 국가와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저자들은 좁은 회랑,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는 좁은 회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너무 강하면 권위주의로 흐르게 되고 사회만 너무 강하면 무정부 상태로 흐르는데 이 둘 사이에 둘 다 강하면서도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노동조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버트 시먼이 보이스를 제도화했고 샤치 슈나이더의 갈등을 제도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의 힘을 최대한 강하게 해서 국가와 균형을 맞추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단순히 임금, 노동 조건의 협상 기구를 넘어서 국가를 상대로 사회 전체의 민주적 감시와 참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중간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동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한국의 노동운동한테 좀 익숙한 국가에 대한 저항 세력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이 좁은 회랑 안에, 번영을 위한 좁은 회랑 안에 머물게 하면서 권위주의로 국가가 나가지 못하게 자유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집합적 역량을 강화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21세기 최근에 들어서 국가가 글로벌화하고 있고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각종 기술 발달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또한 그 힘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그 안에서 사회의 대표 선수인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노동조합의 역할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자기 임금 협상에 고민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점점 거대해지는 국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21세기의 노동운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계급의 무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이스를 시민적 보이스로 전환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가 확장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가 권력이 다시 재집중화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흐름 속에서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심화와 함께 일어난 노동시장의 분절, 그러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면서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침식되고 있으면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해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기된 세 학자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노동조합이 민주주의의 번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추가로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노동 있는 민주주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